매일 먹지만 정작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비타민C.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비타민C를 연구한 의학 박사 이왕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비타민C요?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비타민C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이 놀라운 영양소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비타민C,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진행자 비타민C는 먹어도 다 소변으로 나간다는데요. 아닙니다. 흡수된 비타민C 중 일부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방광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C를 섭취하면 몸은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C가 소변으로 배출될 때 요로를 따라가면서 방광 내의 유해 물질을 중화하고 산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작용은 방광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방광염과 같은 비뇨기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방광 내의 청소부처럼 비타민 C는 끊임없이 우리 몸의 비뇨기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장으로 나가는 비타민C는 장내 세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꿔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장 건강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한 장내 환경은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장 건강은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비타민C가 흡수되든 배출되든 그 모든 과정이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치유와 보호,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비타민C조차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0mg의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300mg 정도만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700mg은 장내에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며 장점막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비타민C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많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짠 음식이야말로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비타민C는 오히려 신장의 모세혈관을 보호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러한 신장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수천 개의 작은 혈관 덩어리, 즉 모세혈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이러한 미세혈관의 손상과 막힘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은 신장의 모세혈관에 큰 손상을 입혀 신장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최악의 경우 투석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러한 신장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자유 라디칼로부터 혈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혈관 내벽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비타민C 섭취를 권유하고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제로 신장 수치가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타민C가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염식, 즉 짜게 먹는 식습관이 신장 건강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상승시켜 신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저염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C 섭취가 훨씬 중요합니다. 화면 전환 실제 신장 혈관 모식도 혈관을 살리는 C문구 등장. 건강한 신장 혈관은 미세하고 복잡한 그물망처럼 생겨서 혈액을 효율적으로 여과하는 반면 손상된 혈관은 두꺼워지고 막혀서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행자 비타민C와 콜레스테롤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교수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보다 건강하게 써버리게 합니다. 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산화예요.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에 들러붙는 걸 막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들며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산을 생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하여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이나 호르몬 생성 등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것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플라크를 형성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러한 동맥경화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어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단순히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이 건강한 형태로 유지되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C는 혈관벽 자체의 건강을 강화하여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러붙는 것을 물리적으로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전입니다. 진행자 그럼 감기에도 도움이 되나요? 교수 물론입니다. 제가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를 직접 연구했습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감기에 걸려 다 죽어요.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못 이기거든요. 비타민C는 백혈구의 무기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면 백혈구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하는 능력 또한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보충은 감기 증상의 심각도를 줄이고 지속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몸이 감염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백혈구 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백혈구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 조절 물질의 생성에도 관여하여 전반적인 면역 반응을 조율합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감기뿐만 아니라 독감,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비타민C 섭취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화면 전환 비타민C 백혈구 활성화, 감기 폐렴 예방 그래픽과 함께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시각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진행자 물에 타 먹어도 되나요? 교수됩니다. 하지만 즉시 드셔야 합니다. 물이 닿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니까요. 입에 물 한 모금 넣고 거기에 비타민C 가루를 털어 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물에 매우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소와 빛, 열에 약하여 쉽게 산화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특히 물에 녹아있는 상태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 산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타는 순간부터 비타민C의 순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비타민C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실 경우 타는 즉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에 오래 두면 산화되어 비타민C의 유효 성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공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능이 감소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안에 물을 먼저 머금고 그 상태에서 비타민C 가루를 직접 털어넣은 다음 바로 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C가 물과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산화를 늦추고 유효 성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루 형태의 비타민C는 흡수율이 높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고 쉽게 소모되므로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진행자 중성 비타민은 어떤가요? 교수 항산화력이 약합니다. 속이 쓰리면 식사 후에 그리고 조금씩 늘리세요. 중성 비타민C는 주로 아스코르빈산 나트륨,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등 비타민C와 다른 성분을 결합하여 산성을 중화시킨 형태를 말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비타민C의 산성 때문에 속쓰림을 경험하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아스코르빈산은 pH가 낮아 위산과 유사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민감한 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 비타민C는 일반적인 아스코르빈산 형태의 비타민C에 비해 항산화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인데 이 부분이 약해진다면 비타민C 본연의 효능을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항산화력은 비타민C가 자유라디칼을 중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능력과 직결되므로 이 부분이 약해진다는 것은 비타민C 섭취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비타민C 섭취 후 속쓰림이 심하다면 중성 비타민 C를 선택하기보다는 일반 아스코르빈산 형태의 비타민C를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사 후에 섭취하면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해주어 속쓰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고용량을 섭취하기보다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용량을 늘려나가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최적의 섭취량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장애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섭취 방법과 용량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 총 섭취량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000mg를 섭취한다면 한 번에 다 먹기보다 1000mg씩 4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면 자막 식후 섭취 한 번에 4000mg 이하 하루 34회 분할 섭취. 이는 비타민C의 체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자 천연 비타민이 더 좋다는 말은요? 교수 천연이란 건 과일 속에 있다는 뜻일 뿐 우리가 먹는 제품은 다 미생물 발효로 만든 합성물이에요. 과학적으로 효능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저는 40년간 매일 비타민C를 먹어왔습니다. 비타민C와 관련하여 천연 비타민C가 합성 비타민C보다 더 좋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천연이라는 의미는 비타민C가 자연 상태의 과일이나 채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나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천연 비타민C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비타민C 영양제, 심지어 천연 유래라고 표기된 제품들조차도 실제로는 옥수수 전분과 같은 원료를 미생물 발효 공법을 통해 생산된 아스코르빈산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 아스코르빈산은 화학적으로 천연 비타민C와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록 제조 과정은 다르지만 최종 산물인 비타민C 자체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가 흡수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천연과 합성, 비타민C 사이에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효능 차이는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타민C 외에 과일이나 채소에 포함된 다른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식이섬유 등의 이점까지 얻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는 비타민 C는 오직 비타민 C 자체의 효능에 집중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가적인 이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타민 C 영양제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비타민 C를 섭취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으므로 매일 꾸준히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불규칙한 섭취는 비타민 C의 체내 농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게 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매일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해 왔으며 그 덕분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 습관이자 기본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다양한 스트레스와 외부 공격에 노출되는데, 이때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방어력을 굳건히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줍니다. 방광을 지키고 대장을 청소하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단 한 알. 비타민 C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비타민 C를 추가하여 더욱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40년 임상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엔딩 자막 비타민 C, 한 털도 버릴 게 없다. 오늘부터 건강의 기본을 다시 시작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오늘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타민 C와 함께하는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